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엔캠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는 18만 원으로 마이너스 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벌써 캔들이 6캔들 정도가 음봉으로 쌓여 있네요. 또 이전 저항대 자리에서 찍어 눌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16만 5천 원대 이 라인까지 내려와서 이 쌍바닥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16만 5천 원대 이 쌍바닥 라인 있죠. 여기는 거의 100%의 확률로 지켜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엔캠 방송을 제가 꾸준하게 촬영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댓글들이 뭐였냐면, 최근에 나왔던 14회차 12 발행에 대한 공시 내용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내용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의견이 많았던 게 뭐였냐면, 엔캠 이 종목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영상 찍어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엔캠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찍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찍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가 이전에 다 올라갔을 때 이때 가서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이런 영상 믿었다가 손해보신 분들 많죠.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할 때 관점이 어떻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비쌀 때 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12 발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나 이번 14회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11회차, 12회차, 13회차랑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면 앞으로 엔캠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 내용 꼭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여러분들 10월 14일 날 엔캠의 전환사채권 발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벌써 14회차까지 왔는데요. 자,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9일 날 11회차, 5월 17일 날 12회차, 그 다음 7월 5일 날 같은 경우는 13회차. 작년에 이렇게 총 3번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있었고, 이번 연도에 이 물량도 다 상장을 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우는, 자,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일단 기존에 나왔던 11회차, 12회차, 13회차랑 14회차랑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사채의 종류입니다. 자, 이번 14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 사채예요. 사모가 아니죠. 자, 특정 주체한테 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회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자, 특정 사모한테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이 빌린 규모만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게 이제 전환사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특정 단체, 뭐 특정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그냥 돈을 빌려주고 그만큼 사모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받고, 이에 대해서 엑시트 물량이 나오는 전형적인 작전 패턴이었는데, 이번 14회차 같은 경우는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이 엔캠 측에서는 이 전환사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채 규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전처럼 500억, 600억, 300억 이런 규모가 아니고 2,500억이에요. 자, 그중에서 일단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 자금에 2,000억을 투자하겠다. 나머지 이제 운영 자금인데, 뭐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케팅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리스비도 있을 거고, 많은 금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시설 자금은 대부분 공장 증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고, 이 사채 종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공모 방식이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전환가액입니다. 일단 지금 전환가액이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20만 4,500원으로 일단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엔캠의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18만 원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모 왜 참여해요? 지금 사면 더 싼데.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최소한 20만 4,500원이라는 이 금액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모에 참여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금액대보단 위에 있어야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전환가액 같은 경우는 100%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최저가액이라는 게 존재해요. 최저가액.
이 금액대 이하로는 전환가액 조정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쭉 내려보면 이 최저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들. 최저 조정가액 얼마죠 여러분들? 16만 3,6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필요 없이, 자 16만 3,600원에 제가 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엔캠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랑 굉장히 유사하고, 또 저항대에서 밀린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았던 금액, 이 도지 캔들이랑 진짜 100% 맞물리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공모가액 일단 지금 나온 건 20만원인데 최저로 빠졌을 경우엔 이 라인까지도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 20만원이라는 금액을 봐도 그렇고, 이 16만 3,600원이라는 금액을 봐도 그렇고, 이 금액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면 공모에 참여할 만한 메리트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방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공시를 잘 보시면, 이번에 전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언제냐면 시작일 자체가 이번 연도 12월 5일이에요 자, 보통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을 1년으로 둡니다. 한마디로 내가 작년 5월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으면, 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는 내년 5월 12개월이 지나서부터 가능한 건데, 이번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청구 가능한 기간이 12월 5일이에요 당장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뭐 물론 자 시작일이 12월 5일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무조건 주식으로 바꿔서 지금 이제 122만 주 가량의 물량이 지금 엔캠에 풀린다? 꼭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시작일이기 때문에 종료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중간에 세력들의 매집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겠지만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개예요. 이번 전환사채 이 공모에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20만원이라는 금액, 16만 3천원이라는 이 금액이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공모에 참여해도 내가 이 금액대 주식을 받으면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투자자들의 계산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주가보다 더 펌핑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환사채권 발행 이 14회차 같은 경우는 엔캠에 대해서 부정적인 악재 내용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 정도로 봐야 된다. 사실 호재라고도 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나왔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엔캠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공모 방식이고 이번 전환사채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엔캠 측의 액션이 나와야 돼요. 뭐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엔캠 측의 호재 공시, 뭐 계약 공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번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사모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에서부터 일단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캠의 주주분들께서도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엔캠 같은 경우는 11회차, 12회차, 13회차 전환사채꾼들의 작전이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엑시트가 됐죠. 그쵸? 그리고 나서 주가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4월에 만든 전고점 대비 반토막 났고요. 단순하게 그냥 가격 조정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린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8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느 정도 세력들은 미리 정보를 얻고 매집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던 거고 횡보 라인을 만들었던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번 전환사채권 발행이 결정이 되고 뭐 14회차 물량이 지금 대략 한 122만 주 정도 돼요. 이 물량을 어쨌든 간에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그쵸? 근데 지금 엔캠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여러분들 12만 주에서 16만 주 사이입니다. 뭐 매수 매도 반반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매수 받쳐주는 물량이 한 7만 주, 8만 주 되겠죠. 어느 세월에 팔아요? 2주 가까이 그냥 시장에서 계속 갖다 팔아야 겨우 팔릴 만한 물량이에요. 자, 그럼 이 122만 주 가량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냐면, 주가를 급등을 시켜야 돼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겠죠.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락하는 종목에 관심 안 갖잖아요. 수급도 안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고, 올라가야지 종목에도 뭐 트레이딩 수급이 붙고 단타 수급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량을 유발시키면서 이 물량들을 정리할 생각을 하겠죠. 그 전에 세력이 매집한 물량도 있을 거고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그냥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죠. 앞으로 애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계속 내려가겠구나가 아니고 이 밑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이 라인은 깨질 수가 없는 생명선의 개념이 될 거예요. 왜냐면 최저 조정가까지 내려가도 이 라인이잖아요. 그럼 이 라인은 그냥 엔캠 측에서도 이번 공모에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받쳐주는 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라인에선 자연스럽게 반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말 그대로 최저 조정가액이기 때문에 그냥 20만원이라는 금액, 여기 위로는 그냥 무조건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다만 이번에 사채 물량이 엔캠한테는 호재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무조건 이 금액을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번 12발행 갖고 엔캠의 주가가 앞으로 10배 폭등 나올 겁니다. 사기죠, 사기.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라인에서 급하게 매도의 포지션을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팔 때 팔더라도 이 저항대 넘어가는 순간에서 엔캠 관련된 호재가 나올 때, 그때 그냥 위에서 여러분들 털고 나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아닌 바이앤홀드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저는 이제 엔캠의 추세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 옆으로 가는 변곡점이 발생했다는 것부터 그냥 이 라인에서 누군가 개입을 한 거예요. 자, 속된 말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00주씩 200주씩 매수한다고 해서 종목의 추세가 옆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개인들이 이거 100주 200주 해봤자 티도 안 난다고요. 그냥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누군가가 더 이상 하방 압력을 주지 않고 옆으로 가는 패턴으로 돌린 거예요. 그냥 이것만 봐도 딱 개입을 한 거고, 얘네가 개입한 목적이 뭐예요? 뺄 거였으면 더 뺐겠죠. 이제는 올릴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 맞춰서 갑자기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고, 이런 것부터가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상한 움직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연도는 엔캠 편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평단 관리하겠다, 나 옛날에 5월달에 매수해갖고 이 자리 매수해갖고 지금 물려있고 내 평단 30만원 업이다, 이런 분들만 평단 관리 들어가시고요. 최근에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갈 때 더 갈 줄 알고 들어가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그냥 편하게 방치하셔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엔캠 같은 종목들 매매하실 때 제가 맨날 강조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엔캠 아무도 관심 안 가질걸요? 우리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 말고. 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냥 박스권에서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 엔캠 들고 계신 분들 이런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죠. 대부분은 옛날에 샀다가 물린 분들 많을 거예요. 올라갈 때 한참 잘 간다고 하니까 엔캠이 계속 호재가 나오니까 더 가겠자고 들어오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근데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타는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가기 전에 세력이 어떤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급등 전에 맥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랑 관련된 내용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요하니까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하니까 잠깐만 좀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 한번 상승 파동 나왔고, 여기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도 상승 파동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지금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5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번 7월 8월에 고점 찍었을 때 들어갔어요.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마이너스 50%예요. 세력들이 흔드는 이 구간에서 당연히 개인들은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엔 가장 좋은 건 이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 그러려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세력이 어디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매집을 다 끝내고 어디서부터 주가를 올리는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것, 한마디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매수의 흔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속일 수 없는 차트에 전부 다 나와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세력들은 얼마든지 돈을 써서 가짜뉴스, 호재, 악재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본인들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차트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저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지표가 아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펩트론 종목 차트에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여러분들 차트와 제 차트의 다른 점, 바로 바닥 자리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포착됐고 그 다음 또 여기에서도 포착이 됐죠. 지금 펩트론의 전체적인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도 이 노란 색깔 화살표 딱 2번 나왔습니다. 2번. 근데 이 화살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어때요? 항상 급등을 했죠. 이게 결국에는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매수 신호예요. 뭐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에티오젠 같은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보이지도 않죠. 2023년 7월 20일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포착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 한 7,800% 올랐습니다. 그 다음 리가켄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죠. 세력의 매집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한 번 나왔고 엄청난 파동 나오고 그 다음 또 주가가 쭉 빠졌지만 과대낙폭 자리에서 한 번 포착되고 또 반등.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신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표만 활용을 하시면요, 혼자서 매매하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휴대폰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한테 설정법 받아서 적용하시면요, 한 1, 2분이면 가능할 거예요. 저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식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 신호 검색 쪽에 사용자 검색 보시면 제가 설정한 내용이 나오죠. 세력의 매수 신호라고 정확하게 금액까지 나오는데요. 뭐 HLB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왔냐면 작년 11월 6일 날 세력의 매수 신호 33,400원에 나왔죠.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한 400% 올라갔네요. 이렇게 400% 올라가고 주가 쭉 급락 나왔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포착되고 한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자, 이런 맥점만 공략해도 여러분들 남들 10% 단타 치고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서 100%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지표 전부 다 이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따로 파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수 신호 지표 설정하는 방법 나와 있죠. MTS, HTS 전부 다 설정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지표 설정하는 방법 제외하고도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남한테 의지해서 뭐 경제TV에 나오는 추천주 받아보고 뭐 주위에서 좋다고 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운 좋으면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봐요. 근데 이런 매매가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고 내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혼자 매매할 줄 아셔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혼자 매매했을 때 수익은커녕 손해만 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지표를 활용을 하시면 진짜 큰 도움 될 겁니다. 뭐 제가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대가를 요구하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전부 다 100% 무료 나눔 해드릴 거예요.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고 내가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급등하는 구간에 안 나와요. 리스크 있는 매매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제가 맨날 갖다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혼자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자,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안 깨먹고 그래도 제 2의 월급 통장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받는 거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자료를 공유받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위에 나와 있는 4253-6578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렀다는 간단한 구독 인증 문자만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영상 잠깐 멈추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발송하는 거 끼케야 1분에서 2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딱 투자하시면요, 여러가지 교육 자료부터 지표 설정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문자 한 통 보내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는 문자 발송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고 뭐 실제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건요, 뭐 이 자료가 뭐 진짜 특별한 자료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배우면 할 수 있고 지표만 설정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기만 하면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꼭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제 주위에서도 주식하다가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100% 제가 혼자 다 챙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고 뭐 제가 지금까지 얻었던 뭐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꼭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뭐 결국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공유하고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잘 되라고 좀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